너희를 생각해서 미리 재산에 대해 유언장을 적었어. 혹시라도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싸우지 말고 꼭 지혜롭게 대처해라. 그럼 재산을 어떻게 나누실지 이미 다 결정하신 거예요? 뭐 별건 없어. 저도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얼마를 나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형한테만 재산 이야기를 하시고 저는 엄마, 아버지 재산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형님 댁은 교육비도 많이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좀 더 필요할 것 같고 저희는 아직 대출 갚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런 거 자꾸 물어보면 머리만 아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또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이 얘기 더 할 필요 없어. 수진아, 너 요즘 다이어트 하니? 살이 너무 빠졌어. 예전이 더 나았어. 아니, 일이 바빠서 그렇대요. 일이 얼마나 바쁘길래 살이 빠져? 그리고 이제 결혼할 나이도 됐잖아. 결혼 준비는 잘 돼가? 결혼 준비는 미뤄졌어요. 결혼을 왜 미뤄? 여자는 아기 가질 거면 빨리 결혼하는 게 장땡이야. 일한다고 결혼을 미루는 건 진짜 어리석은 거다. 자식들과 더 가깝게 지내고 모든 걸 솔직하게 나누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모의 사랑과 진심이 때로는 자식들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나이 들수록 가슴 깊이 새겨두고 반드시 조심해야 할 세 가지를 사연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를 꼭 명심하셔서 여러분도 자식들도 더욱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완전 무료이오니 클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산 상속이나 유언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 미리 하지 마세요. 추석이라 오랜만에 큰아들, 작은아들 내외 그리고 손주들까지 모두 저희 집에 모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 오손도손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죠. 식사를 마치고 과일을 먹으며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 힘들었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였습니다. 큰아들은 요즘 교육비 때문에 쪼달리며 살고 있다고 하고, 작은아들은 역시 집 대출 이자 때문에 여유가 없다고 하소연을 하더군요. 그러다 자연스럽게 재산과 유산 이야기가 나왔고 저도 모르게 하지 말아야 할 유언장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평화롭던 우리 가족의 불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너희를 생각해서 미리 재산에 대해 유언장을 적었어. 혹시라도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싸우지 말고 꼭 지혜롭게 대처해라. 아버지, 그런 거 미리 알려주실 필요 없어요. 어련히 저희가 다 알아서 해요. 그럼 재산을 어떻게 나누실지 이미 다 결정하신 거예요? 큰아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호기심 많은 작은아들의 질문으로 재산 분배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며느리와 손주들까지 있는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꺼냈다는 생각에 아차 싶었습니다. 그냥 별거 없어. 공평하게 나눠 가지도록 적어뒀어, 그냥. 저도 좀 알려주시지. 얼마를 나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형한테만 재산 이야기를 하시고 저는 엄마, 아버지 재산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뭘 몰라. 다 공평하게 나눌 거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얘는 뭐가 이렇게 궁금한 게 많아? 형한테는 다 얘기해주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는 소리죠. 저도 엄연히 자식 아니에요? 그 얘기가 갑자기 왜 나와? 너도 알잖아. 형네는 애들도 많고 교육비가 산더미야. 당연히 조금 더 갈 수 있는 건데. 이런 거 하나까지 다 알면 서로 기분만 상하지 않겠어? 저희도 대출 갚느라 쪼달려요, 항상. 그리고 지금은 힘들지 몰라도 나중 일은 또 모르잖아요? 유언장에까지 그렇게 적어두시면 말이 안 되잖아요. 돈 이야기 그만하자. 머리 아프다. 지금 더 이상 그 얘기 꺼낼 필요 없는 것 같다. 아버지가 유언장 얘기 먼저 꺼냈잖아요. 그래서 물어본 거고, 이왕 꺼낸 이야기니까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요. 나중에 또 이런 얘기 나오면 그때는 더 복잡해질 것 같은데. 정리?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서로 불편해져. 부모님이 알아서 하신다잖아. 형, 나도 싸우고 싶어서 이런 거 아니야. 근데 형만 알고 우린 아무것도 모르면 진짜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
근데 지금 너가 따지고 드는 말투잖아. 오늘 모처럼 다 같이 모였는데 아버지는 왜 이런 얘기를 꺼내서 혼란스럽게 하세요? 그만 좀 해라. 머리가 지끈거린다.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오늘은 그런 거 얘기하러 모인 거 아니잖냐? 그래, 나중에 이야기해요. 오늘 그런 얘기 하려고 모인 거 아니잖아요, 서방님. 대화는 일단락됐지만 그날 이후로 자식들 사이에서 미묘한 견제가 시작되었습니다. 힘들 때 서로서로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꺼낸 이야기인데 제 뜻과는 달리 유산 상속 문제는 가족들끼리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들들에게는 제가 어떻게 혼이라도 내보겠는데 며느리와 손주들까지 관련되어 있으니 문제는 심각해졌습니다. 서로서로 욕심 때문에 조금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심보더군요. 유언장에 관한 이야기는 굳이 미리 할 필요 없었는데 괜히 자식들에게 얘기해서 이 지경까지 이른 게 아닌가 후회했습니다. 다시는 자식들 앞에서 유언이나 재산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유언에 대해 미리 알려주면 형제들 간 재산으로 싸우는 일이 없지 않을까 해서 이야기를 꺼냈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자식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유언 이야기를 꺼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 상속 이야기는 가급적 자식들에게 미리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유산 이야기를 꺼내면 부모가 살아있을 때조차도 자식들이 물질적인 돈에만 집착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 특정 자식에게 더 많은 재산을 주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다른 자식은 감정적으로 서운하거나 배신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죽음은 미리 준비된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맞춰져야 한다. 에픽테토스. 고대 철학자 에픽테토스의 말처럼 너무 미래를 앞서가면 현재의 평화와 관계를 해칠 수 있습니다. 죽은 후의 재산 분배는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괜히 먼저 언급해서 갈등을 미리 일으킬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세요.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평화로운 길입니다. 두 번째는 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는 몇 달 전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서 회사에서 잘리고 지금은 백수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년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 문제로 갈등이 생겨 결국 헤어졌습니다. 지난 명절에 남자친구와 결혼할 거라고 여기저기 소문까지 냈었는데 이번에는 파혼 소식을 전해야 하니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그래도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다는 친척들을 만나면 조금은 마음이 나아지겠지 하는 생각에 큰 집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큰엄마. 어머, 수미 왔구나. 살이 쏙 빠졌네. 아, 요즘 일이 바빠서 살이 저절로 빠지더라고요. 그래도 쉬면서 해야지. 얼굴빛이 너무 안 좋아. 결혼 준비는 잘 돼가? 아, 지금 남자친구가 회사에 일이 많아서요. 일정이 좀 미뤄질 것 같아요. 어휴, 그래? 요즘 식장 잡기도 쉽지 않다던데 식장이라도 미리 알아봐. 하고 싶은데 못할 수도 있으니까. 뭐, 수미는 똑똑하니까 어련히 잘할 거라 믿지만. 큰엄마의 질문의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이 자리에서 남자친구랑 헤어졌다고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저희 우울한 속사정을 꺼내서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제 근황 이야기는 슬쩍 넘겼고 대화는 곧 친척 동생 수진이의 회사 승진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수진이는 저와 같은 회사는 아니지만 안정적인 직장에서 승진까지 하며 똑 부러지는 모습이 부럽기도 했습니다. 수진아, 회사 승진했다며? 너무 축하해. 감사합니다, 언니, 작은엄마. 어머, 수진이는 정말 다르다. 어쩜 이렇게 성실하고 일을 잘하니? 수미도 좀 배워야겠어. 사실 승진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희 회사에서 제 성과가 좋았으니까요. 뭐, 일이 좀 힘들어도 그만큼 보람이 커요.
역시 수진이다. 아유, 수진이는 정말 대단하네. 수미는 회사는 어때? 요즘 일 좀 잘 되고 있어? 아, 네, 그럭저럭 잘하고 있어요. 수진아, 너 요즘 다이어트 하니? 살이 너무 빠졌어. 예전이 더 나았어. 아니, 일이 바빠서 그렇대요. 일이 얼마나 바쁘길래 살이 빠져? 그리고 이제 결혼할 나이도 됐잖아. 결혼 준비는 잘 돼가? 결혼 준비는 미뤄졌어요. 결혼을 왜 미뤄? 여자는 아기 가질 거면 빨리 결혼하는 게 장땡이야. 일한다고 결혼을 미루는 건 진짜 어리석은 거다. 만약 제가 모든 이야기를 솔직하게 다 털어놨다면 상황이 달라졌을까요? 저의 속사정까지 다 이야기하는 것이 좋은 해결책이 아니란 걸 알았기에 굳이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화가 끝난 뒤에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큰아버지의 생각 없이 내뱉은 말에 저는 지혜롭게 대처하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이 이야기에서 수미 씨가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한 것이 오히려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서 말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무슨 일 때문에 살이 빠졌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위로하려고 하지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섣불리 위로해줘도 안 됩니다. 각자 꺼내고 싶지 않은 자신만의 고민과 아픔을 숨기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자신의 속사정을 털어놓을 용기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별 생각 없이 내뱉은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비수가 되어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조심을 해야 합니다. 말은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고 치유할 수도 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주는 창문이다. 소포클레스. 세 번째, 진실이라고 함부로 드러내면 안 됩니다. 제 딸 수진이는 올해 28살이 됩니다. 수진이는 인터넷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하루하루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딸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며 안쓰럽기도 하고 대견스럽기도 합니다. 사실 제 속마음은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별다른 성과가 나오지 않아서 걱정도 큽니다. 가끔 친구들과 만나서 딸 이야기가 나오면 온라인 사업이 음식점보다 더 어렵다며 친구 아는 동생은 그만두고 집 가까운 곳에 취업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 딸도 이제는 평범하게 직장에 다니며 결혼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식사 중에 딸에게 저는 조심스럽게 제 진심을 꺼내보았습니다. 수진아,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엄마가 들어보니 그 사업이 너무 불안정하대. 너도 고생할 것 같은데 그냥 취업하는 게 낫지 않겠니? 엄마, 걱정하지 마. 나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말 하면 더 힘들어. 그냥 네가 걱정돼서 그렇지 엄마는.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엄마, 나 지금 모든 걸 걸고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와서 포기하라는 소리야? 나보고?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엄마는 그런 뜻이 아니라. 저는 그저 딸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한 말이었는데 수진이에게 큰 부담을 준 것 같았습니다. 그냥 두면 될 것을 너무 일찍 내 걱정을 말로 꺼낸 건 아닐까 하는 후회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이가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는데 표정이 좋지 않더군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수진아, 무슨 일 있니? 아니, 오늘도 하나도 안 팔려서. 지금까지 고생한 게 너무 허무하네.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걱정이 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냥 아무 말 없이 딸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너 믿어.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항상 네 편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힘닿는 데까지 열심히 해봐. 언젠가 해 뜰 날이 분명히 찾아올 거야. 사실 진심은 이게 아니었습니다. 당장 그만두고 회사에 취업하라는 마음이 컸지만 그 마음을 뒤로한 채 딸을 응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하지 않아도 딸 역시 스스로 걱정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라도 딸에게 위로해주는 사람이 되어주자는 생각에 그냥 안아주었습니다. 그 뒤로 딸과 저는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되어 모든 고민을 털어놓고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진심을 있는 그대로 털어놓으면 마음이 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심을 털어놓음으로써 오히려 상대와 나 사이에 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해결책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위로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걱정돼서 상대방이 힘들까봐 꺼낸 진심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진실을 다루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안의 고집과 욕심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면 상대뿐만 아니라 나 역시 더 편안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감정을 마음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끌려다닐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말이나 행동이 상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잠깐 멈추고 10초만 생각해 본다면 나뿐만 아니라 자식과 주변 사람들까지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재산 상속이나 유언에 대한 이야기는 되도록 삼가하세요. 두 번째, 항상 말조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진심이라고 다 드러내지 마시고 그냥 따뜻하게 껴안아 주세요. 지혜로운 동반자, 구독자분들은 오늘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주변 사람들까지 행복해질 수 있도록 작은 배려를 시작해 보세요. 나의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지혜로운 이야기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